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제11강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1강 되겠죠. 11강 발해. 발해라는 나라는 여러 차례 한번 들어보셨죠. 발해를 갖다가 볼 때는 크게 건국, 그리고 발전, 그리고 멸망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 발전 과정 속에 중앙제도와 그리고 지방제도를 갖다 같이 아울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존재했던 시기를 갖다 우리는 무슨 시대라 부르느냐? 남북국 시대라 부릅니다. 남북국 시대, 이렇게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갖다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분은 유덕공이라는 분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남쪽은 통일신라를 갖다가 의미하고 북국은 발해를 갖다가 의미하는 이러한, 그래서 신라와 발해가 같이 존재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랍니다. 그래서 발해를 볼 때는 크게 조금 전에 봤다시피 건국, 그리고 발전, 멸망 세 개로 나눠서 볼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건국부터 봅시다. 발해는 누가 건국하였죠? 바로 대조영이라는 분이 69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조영은 어떤 분이냐? 이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거의 대다수의 영토가 당나라에 복속되면서 많은 고구려 유민이 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대조영의 아버지였던 대걸걸중상, 고구려의 대표적인 그 무장 출신이 되겠죠. 대걸걸중상도 끌려가게 되는데, 이후에 그 당나라에서 거란족들이 대규모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고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동모산이라는 곳에, 동모산 기슭에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세우니 그게 발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을 보면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 집단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전체적인 인구 퍼센테이지를 갖다 보면 고구려 유민이 대략 한 30% 정도 구성되어 있었고, 말갈 집단이 70% 정도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 구성만 보면 이거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고구려 유민들이 바로 무엇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핵심 집단인 지배층을 갖다가 구성하였다는 겁니다. 지배층을 구성하고, 이에 비해서 말갈 집단은 비지배층을 갖다가 구성함으로써 실제 나라의 주요 이끌어간다든지 그런 지배 세력들은 대다수가 누구였다? 고구려 유민이었다. 때문에 발해를 볼 때 발해의 역사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이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데 있고, 우리나라도 발해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임을, 혹은 여기서 볼 때 발해가 어느 나라를 개성하였다? 발해가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지배층을 갖다가 구성했던 민족이 누구다? 고구려 유민이다. 이 내용이 발해가 우리 민족이다, 혹은 발해가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하였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가 되고, 두 번째 또한 발해가 고구려를 갖다가 개성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자신들을 발해왕이라 칭하지 않고, 즉 발해왕이라 칭하지 않고 뭐라고 적고 있냐면 고려 국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를 갖다가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고구려 왕이다, 고구려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한 어느 나라 문화를 많이 계승하고 있냐면,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고구려 문화를 갖다가 많이 계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들이 고분 양식입니다. 고분 양식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중에 하나가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정해 공주묘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 공주묘가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고 있고,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고분 양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온도를 갖다가 사용했다든지, 다음에 연꽃무늬 수막새라든지, 그리고 숯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 문화를 계승하고 있더라?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더라. 참고로 이 고분 양식 중에 정해 공주묘가 있죠. 정효 공주묘도 있습니다. 헷갈리고요. 정효 공주묘도 있는데, 이 정효 공주묘는 무슨 무덤 양식이냐면 벽돌 무덤 양식입니다. 벽돌 무덤 양식이고, 이거는 정적인 어느 나라의 무덤 양식이냐면 중국의 당나라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정호 경주면은 고구려 요소가 아니라 중국적 요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국되게 되고, 이후 두 번째 발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발전. 참고로 대조영을 갖다가 왕후는 고왕이라 칭합니다. 고왕. 이 고왕 다음에 이제 누가 왕에 오르게 되냐면 무왕이라는 분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8세기 전반에 발해를 갖다가 이끌었던 분인데, 왕의 칭호는 항상 말하지만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붙여주죠. 싸울 무자가 됩니다. 그죠? 무엇을 잘하겠다? 싸움을 잘하신 분이죠. 주로 무엇에? 영토 확장에 주력했던 인물이 무왕입니다. 당연히 영토 확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사이가 좋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당이라든지 신라와는 무슨 관계? 적대 관계를 유지하였더라. 그리고 이때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가 사용하였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영토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흑수말가를 갖다가 정부를 갖다가 명하기도 합니다. 명령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당의 산동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러한 왕이 무왕이 되겠습니다. 산동 지역은 어디에 가냐면, 지금 보시면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하면 지리적인 걸 갖다 보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죠. 여기서 여기에 흐르는 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하입니다. 요하가 흐르고 있고, 중국의 대표적으로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흐르는 황하, 들어보셨죠? 황하라는 강이 있죠. 황하라는 강이 있는데,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요동이라 부르고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하강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 태산이라는 산 들어보신 적이 있죠? 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황하강 기슭에 태산이라는 거 있는데, 이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갖다가 산의 동쪽이라 해서 산동이라 부르고, 이 태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산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산서지방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여기를 갖다가 반도라고 육체 툭 튀어놓은 걸 반도인데 여기는 요동에 있는 툭 튀어놓은 곳이라서 요동 반도라 하고, 이쪽을 갖다가 산동 반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동 지역은 이쪽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동 지역도 공격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무왕 때는 영토를 갖다가 넓혀 나가다가, 그 다음에 무왕 다음이 어느 왕이냐면 문왕입니다. 문왕.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이다? 문왕이 이렇게 되는데, 문왕은 8세기 중 후반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왕칭호에서 보다시피 앞은 무왕이죠. 근데 문왕입니다. 그죠? 문왕이다 보니까 이런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섰던 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때는 당연히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된 곳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에 문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해의 발전을 갖다가 이끌었던 방이 바로 이 문왕이 되겠죠. 당연히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다 보니 어느 나라와 친선관계로 돌아서게 됐다? 당과 친선관계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업적을 보면 이때도 역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또한 이때 드디어 삼성 육부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삼성육부는 중앙정치조직입니다. 중앙정치조직인데 이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거냐면, 이 삼성육부라는 제도는 중국의 당나라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당적인 요소가 여기도 하나 나왔고, 지금 이것도 중국의 당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자세하게 중앙정치 조직을 한번 봅시다. 발해의 중앙정치 조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보다시피 삼성 육부로 구성되어 있죠. 삼성,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삼성 육부를 모방을 하되 용어는 독자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당성, 그리고 선조성, 그리고 중대성을 일컬어서 삼성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정당성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상서성, 그리고 문화성, 그리고 중서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때 최고합의기구는 어디냐면 이 정당성이 최고 집행기구입니다. 최고 집행기구고, 이 정당성 밑에 실무행정기구로 뭐가 존재하냐면 육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부도 역시 용어를 갖다가 발해에서는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충부, 그리고 충인의지 예신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즉 유교적 명칭을 갖다가 사용하여, 물론 제도상으로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용어는 발해만의 독자적인 용어를 갖다가 사용을 하였다. 하지만 어느 나라의 요소는 가지고 있다? 당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삼성 육부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치 조직을 갖다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왕 때? 문왕 때. 또한 이때 3번 신라와도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의 무역로를 만들게 되는데, 신라도라는 교역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신라와도 관계 개선에 나아갔던 시기가 어느 왕 때가 되겠다? 문왕 때가 되겠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이끌었던 왕이 이단 왕인 선왕이 됩니다. 자, 선왕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둡시다. 9세기 때의
두색이 전반을 이끌어갔던 왕이고, 이때 가장 선왕 때 발해가 전성기를 갖다 유지하게 되고, 이때 그 중국에서는 발해를 갖다가 뭐라고도 부르느냐, 해동 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라의 성장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역시 연호를 갖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되겠는데, 근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갖다가 사용하고, 이때 가장 발해가 넓은 영토를 갖다가 이때 확보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 통치제도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확립을 했다는 거죠. 지방 통치 체제를 갖다가 이때 완비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완비를 갖다가 하게 돼서 5경 15부 그 62주 체제를 갖다가 이때 완성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역시 지방행정제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제도 조금 전에 중앙정치조직을 봤죠. 그러면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5경 15부 62주 체제입니다. 선생님 6주라고 적었는데 여기가 잘못된 겁니다. 62주입니다. 62주 체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5경은 전략적 요충지를 갖다가 전략적 요충지에 5경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알아둡시다. 상경 용천부라는 곳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중경 현덕부라든지 동경 용원부라든지 남경 남해루라든지 서경 압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5경 중에 대표적인 곳이 상경 용천부가 있더라. 여기가 가장 오랫동안 수도로 행정구역을 갖다가 유지했던 곳이 상경 용천부가 있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그 밑에 다시금 15부 그리고 62주로 구성되어져 있죠. 참고로 이 부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도독이 파견됩니다. 도독이라는 사람이 파견되어서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에도 모두 다 누가 파견되느냐,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그 외에 촌락지역은 토착 세력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토착 세력들은 누구를 말하냐, 말갈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갈족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그 지배층이라든지 관직을 고구려인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불만이 커지겠죠. 이런 불만을 갖다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촌락은 토착 세력이 맡게끔 해 주었더라. 그 외에 한 가지 더 봅시다. 그 외에 발해의 제도와 관련해서 중앙정치조직 할 때 살펴봤어야 되는데, 자, 그 외에 보시면 중정대라든지, 자 보시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자 중정대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는 비리 감찰기구입니다. 비리 감찰기구로 중정대라는 기구가 있고, 또 발해에서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입니다. 최고 교육기관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구들까지도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던 발해가 갑작스럽게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선왕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배층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요인들이 원인이 돼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멸망 보도록 합시다. 멸망. 결정적으로는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란족의 침입으로 926년에 멸망을 갖다가 하고 말더란 거죠.
그래서 이 발해의 멸망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거란족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남북국 시대를 열었다. 그러면 남북 시대는 어디와 어디를 말한다고 했죠? 북쪽으로는 발해와 그리고 남쪽으로는 통일 신라가 존재하던 시기를 남북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해 아니면 통일 신라가 되는데 동모산에 도읍하였다. 그죠? 그리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궁왕이라 칭하였다. 어디를 의미하겠다? 발해를 갖다가 의미하겠죠. 그러면 발해와 연관성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후수당 10정의 군사조직을 갖췄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실시했던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라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정당성의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다. 이게 발해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설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당성이 가장 최고 집행기구라고 했죠. 이 정당성의 가장 우두머리 수상이 뭐냐? 대내상이라 칭합니다. 대내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2번은 발해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3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것도 신라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위하부 등 13부를 두어 행정업무를 분담했다. 이거 두 번째 벌써 이 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신라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진이라는 국부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후고구려와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유물은 지금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유물은 이불병자상입니다. 이불, 그러니까 두 부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불병자상 이렇게 부른 건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광배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광배라 부르는데, 고구려 불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광배가 있다는 겁니다. 불상에.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나라 거냐면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이 이불병자상이. 그래서 고구려적 요소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의 답은 발해가 되겠죠. 발해의 5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발해와 연관성 있는 것을 역시 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내었다. 이거는 백제와 연관성 있는 것이고, 2군 6위의 군사조직,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고려의 대표적인 군사조직입니다.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했다. 이거는 발해겠죠. 그죠? 아까 전에 발해가 문왕 시기 때 신라와도 어느 정도 친선 관계로 돌아서면서 이 신라와 교류를 갖다 시작하겠는데, 그때 바로 이 신라도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 거죠. 다음에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했다. 이거 처음 들어보죠. 이거는 후고구려 때, 후고구려가 나중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바꿉니다. 태봉. 이때 태봉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주 오소경에 이거 또 났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통일, 역시 신라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더라.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의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발해를 갖다가 볼 때는 지금 보다시피 보시면 그게 발해의 근구, 다음에 발해의 발전에 있어서는 무왕, 문왕, 그리고 선왕,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다음 세 번째 멸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발해를 볼 때는 건국 발전, 멸망, 그리고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갖다가 각각 따로 보는데, 문왕시대 중앙정치조직, 그리고 선왕 때 지방행정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볼 때 조금 이 고구려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대표적인 이런 구체적인 그 유물 이미지 자료들 사진들 반드시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